이번에는 XML 개발 방식과 컴포스 개발 방식을 비교해서 어느 쪽 개발 방식이 좋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XML 개발 방식과 컴포스 개발 방식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안드로이드 UI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전통적인 뷰 기반의 UI이고 코드와 UI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코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UI를 구현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로드가 비교적 느릴 수가 있습니다. 컴포스는 안드로이드 UI 개발을 위한 선언적 프레임워크로 기존의 XML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죠. 새로운 UI 개발 방식입니다. 코틀린 코드와 일체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코드와 화면을 정의하는 코드가 같은 평면에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코틀린 코드로 작성되므로 UI 관리가 더 직관적, 더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컴파일 시 최적화된 코드로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XML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때는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폰 앤드 태블릿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죠. 현재의 이 모습인데 Empty View Activity를 선택을 하면은 XML 기반의 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컴포스 기반의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폰 앤드 태블릿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Empty Activity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디폴트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택을 하면은 컴포스 기반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XML 기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두 개의 코드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mainActivity.kt입니다. 이 kt는 코틀린의 확장자죠. 또 하나가 activity underscore main.xml입니다. 이건 화면을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로 mainActivity.kt를 보면은 여기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포트 하는 파일들, 그 다음에 클래스 mainActivity가 있죠. 이 클래스 안에 펑션이 있습니다. onCreate. 이 펑션 안에 보면은 여기 set content view, resource layout, activity underscore main 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화면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기 .xml이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실행 코드와 프로그램 코드와 이 화면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네. activity underscore main.xml을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다 꺽쇠로 시작해. 이것이 마크업 랭귀지의 특징입니다. 꺽쇠. 꺽쇠로 끝나죠. 그럼 뭐가 마크업이냐? 요런 용어를 보세요. 이렇게 길죠. 여기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의미의 마킹이다. 그리고 요 마킹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그리고 끝날 때는 이렇게 꺽쇠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요. 여기서 봅시다. 이건 텍스트 뷰라는 어떤 의미이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서 끝난다. 근데 이제 텍스트 뷰를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슬래시하고 이렇게 꺽쇠를 붙여요. 마킹을 하는 거. 뭘 마킹하냐? 텍스트 뷰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텍스트를 화면에 표출하라 하고 마킹을 해주는 거. 마킹의 파라메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무수히 많겠죠. 복잡하고. 그 이제 여기 HTML의 예를 보면은 HTML은 요 HT가 하이퍼 텍스트죠. 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마크업 랭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ABC라는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 폰트를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것이 이렇게 마킹을 해줘. 꺽쇠로 해서. 이 ABC를 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킹의 끝이다. 폰트라는 마킹의 끝이다 하고 슬래시로 이렇게 끝나요. 요거하고 형식이 같아요. 단지 요 XML은 익스텐서블 했잖아요. 요 HTML 확장한 거. HTML의 마킹 능력이나 마킹의 그 범위가 좁아서 익스텐서블하게 더 확장할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헬로 월드라는 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런 이제 화면 디자인, 그 마크업 랭귀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요 메인 액티비티와 연관된다. 연관돼서 같이 결합돼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어떤 이름을 주어서 만들고 그냥 실행부터 누르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뭐 빌드업하고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실행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떠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면 설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이 왜 가운데 뜨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왜 색깔은 검냐 뭐 글씨 크기는 어떠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화면에 대해서는 XML에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메인 액티비티와 연계시켜서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어요. 컴포즈 기반의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메인 액티비티.kt 하나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패키지 이름이 있고 여기 임포트 있는데 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꺽쇠를 클릭하면은 이것이 펼쳐져요. 이 아래 꺽쇠로 이제 바뀌죠. 이 아래 꺽쇠를 클릭하면 이렇게 또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set 컨텐츠 해가지고 여기 그리팅이라는 걸 불러요. 자세한 것은 뭐 나중에 접할 테니까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면은 그리팅이라는 함수를 부른다는 거. 부르면서 name이라든지 modifier라는 변수를 건네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펑션 그리팅을 또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위에 이것은 컴포저블 하다. 여러분들 컴포즈 하면은 작곡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작곡하냐? 화면을 작곡하는 거. 그런데 일반 함수처럼 이렇게 name이라든지 modifier 이런 것들을 변수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작곡이 화면 작곡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헬로의 여기 달러의 네임, 스트링이란 뜻이 있어요. 아니면 값이란 네임의 값을 넣어서 변수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뭘 모디파이 하냐? 화면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크기 이런 것들을 모디파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디파이 하는 변수도 이렇게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의 일치, 첫 번째는 코틀린 코드하고 화면 코드가 같다. 근데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더 직관적인. 보는,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코딩처럼 이렇게 화면을 컴포즈 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고로 여러 가지 얻는 것이 많다. 그것이 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헬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네임이라는 변수였었죠. 근데 이제 이쪽에 치우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컴포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라든지 모디파이어를 활용해서 여기에 만들 수도 있고 뭐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컴포즈 방식은 XML 방식의 이중성, 즉 XML 코드와 코틀린 코드로 나눠져 있는 그 이중성을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의 용이성, 일관성, 생산성, 유지보수성, 가독성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즈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